동서양의 철학자나 성각자들이 사람 사이의 교류에 대해 남긴 조언들을 살펴보면 공자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맹자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덕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친구를 고르되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행동과 지혜를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플라톤은 도덕적인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도덕적으로 옳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것을 권장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비도덕적이거나 부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배신할 수 있으므로 교류를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렇듯 동서양의 성각자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도덕을 중요시하였고 특별히 멀리해야 할 사람을 콕 찍어 명시한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우리 인간이 습관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8가지 가오를 항시 기억하고 행동하라고 하면서 8가지 가오를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계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자가 남긴 삶의 지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첫째는 주착하는 자이다. 사전적 의미는 잘못인 것을 알면서 저지르는 과실을 뜻한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끼어들거나 자기 일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는 등 남의 일에 덤비며 관여하는 것을 주착이라고 한다. 주착은 상대방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것으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가까이 하지 말라. 나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뜻이 있다면 어떤 방해 공작에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 바람 속에 갈 때처럼 쉽게 몸을 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둘째는 망령을 저지르는 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말하는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조언을 해주는 거나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도 망령이다.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는 적절히 조언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언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의 상처를 뒤집어 놓는다.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오는 허세이다. 타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말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거르치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망령을 저지르는 자인 것이다. 망령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3번째는 아첨을 떠는 자이다. 사전적 의미는 남의 마음에 들려고 간사를 부리고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리는 짓을 뜻한다. 아첨은 남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거나 칭찬을 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려고 알랑거리며 억지로 말하는 건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격에 맞게 처신을 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행동으로 당신을 치켜 세우며 말하는 이가 있다면 경계하라. 칭찬과 아첨은 다르다. 칭찬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성과에 대해 감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첨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있다. 입에 바른 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어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려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쉽게 동요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아무나 옆에 두지 않는다.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아첨을 저지르는 자와는 거리를 멀리하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푼수 떠는 자이다. 사전적 의미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하는 말을 뜻한다. 인간관계에서 푼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배움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이나 배려해야 하는 일에 서툴고 실수가 잦다. 푼수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푼수 떠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말라.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푼수 떠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멀리하라. 이들과 가까이 하면 세상에 해악이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는 참소를 저지르는 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 고해 바치는 일을 뜻한다. 인간관계에서 참소는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참소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소가 습관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을 침몰시키게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지 못한다. 해악이 되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참소를 즐기는 사람은 제각각의 사람들에게서 단점만을 찾는다. 나중에는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깊은 신뢰나 믿음을 얻기 어렵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앞에서 험담할 때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맞장구를 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남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참소를 하는 이들은 본인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속위에 경을 잃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있어도 편을 가른다. 본인의 의도하에 관계가 정립되기를 강요한다. 좋은 사람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면 참소를 저지르는 자를 멀리하라. 그들의 어두운 기운과 습관이 나에게 물들기 쉽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는 이간질하는 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의 사이에 쐐기를 박아 관계를 나빠지게 만듦을 뜻한다. 인간관계에 있어 이간질은 서로 다른 사람의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말로 갈라놓는 것을 말한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사람을 헐뜯는 것이 일상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남의 험담과 뒷담화를 잘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남의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내 흉도 다른 사람한테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교란되지 않으면 상황을 부정하고 눈과 귀를 막는다. 거짓말로 약점을 숨기고 과장해서 자신을 포장한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이들의 입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소인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비열한 짓도 악랄한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들을 최대한 멀리하여 해를 입지 말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7번째는 간특한 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간사하고 악함을 뜻한다. 인간관계에서 간특한 자는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며 상대방을 칭찬해 타락시키는 것을 뜻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도 즐기며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교활하고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그렇게 물들기 쉽다. 간특한 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간특한 자와 가까이 있지 말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8번째는 음흉한 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 음침하고 흉악함을 뜻한다. 인간관계에서 음흉한 자는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알아내는 것을 뜻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없이 자신을 보여주면서 소통함이 바른데 거짓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건 음흉함의 실체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려 하기에 악랄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나의 인생이 꼬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음흉한 자와는 신뢰를 쌓거나 올바르게 소통할 수 없다.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믿음이 없다. 음흉한 자와 엮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이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장자가 남긴 5가지 계명입니다. 첫째, 인연을 끊을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하라.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예의와 존중은 항상 중요하다. 친한 사이라도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를 통해 신분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 노력하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안락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넷째,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가라. 상대방의 긍정적인 특징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상호 이익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며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하라.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발전과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의 취향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과 인연을 끊는 것,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장자는 경계해야 할 8가지 부류의 사람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계명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러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않고 현명한 임금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 힘쓰며 학문의 방해가 되는 것을 멀리하라.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피할 수 없거든 버리고 유치한 태도로 대하라. 그리고 조금씩 멀어져라. 소인배가 악심을 품으면 나에게 독이 된다. 관심을 두지 않고 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결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명가는 말이 조리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며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실형부는 상대를 넘어뜨려야 비로소 뽐낼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건 잘 놀다 가는 것이다. 여기서 잘 논다는 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것은 내가 가진 것 또는 명예, 인기 같은 다양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이니 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
사람의 인생이란 준마처럼 빠르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숲이 아무리 커도 뱁새가 둥지를 틀 때 필요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쓸모없이 큰 나무라도 쉴 그늘을 만들어준다. 죽음은 하늘의 본분을 다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불로 불을 끄려 하거나 내려오는 물을 막으려 하지 말라. 꽃은 아름다울수록 빨리 꺾이고 나무는 클수록 빨리 베인다. 지혜롭게 때에 적응하고 덤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잘 살고 사람은 도에 살아야 잘 산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고요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다. 풀을 뜯고 뛰어노는 것이 말에게는 가장 큰 지혜이다.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유학자의 옷을 입었다고 도를 터득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말이 많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기 쉽다. 무심의 경지에 이른 봉사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솜씨가 나온다. 그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를 따르지 권력자를 따르지 않는다. 절대자는 은밀히 숨어서 없는 듯 하지만 엄연히 존재한다. 좋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하고 나쁠 때는 지나치게 비난한다. 지나친 것은 늘 신뢰를 잃게 한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 않다.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것처럼 자연에는 순서와 서열이 있다.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을 다 전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하기보다는 체험을 중요시해야 하고 이론보다는 실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눈으로 더 보려고도 하지 말고 귀로 더 들으려고도 하지 말라. 잔꾀를 부리면 천성이 비뚤어지고 참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원숭이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까치는 알에서 새어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란다. 지혜와 재능이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지 말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르라. 오직 순수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라.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의 일부만을 알 뿐이다.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한다. 모기가 태산을 짊어질 수 없으며 노래기가 황하를 건널 수 없다. 재능을 살려 꾸준히 연마하면 그것이 곧 천성이 된다. 욕심을 비우고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명예를 얻으면 비난을 받고 어리석으면 속임을 당한다. 시비를 초월하여 도를 깨우친 자만이 화를 면할 수 있다. 고든 나무는 먼저 베이고 좋은 우물은 빨리 동이 난다. 농나무에서 재주를 부리던 원숭이도 가시나무에서는 벌벌 떤다. 제비가 처마에 집을 짓는 것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흙탕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얼굴이 예뻐도 미워 보이고 얼굴이 미워도 예뻐 보인다. 변화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한다. 해와 달은 계속 바뀌고 밤과 낮도 계속 바뀐다. 물이 흐르는 본성을 타고난 것처럼 군자의 깨우침도 저절로 타고난다.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 썩은 질을 움켜쥐고 있는 솔개는
봉황이 그것을 노리는 줄 알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면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은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다. 도를 얻으면 하늘도 높아지고 해와 달도 밝아진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더 높게 빛나는 것이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장자는 주착하는 자, 망령을 저지르는 자, 아첨을 떠는 자, 분수 떠는 자, 이간질하는 자, 간특한 자, 음흉한 자 등 8부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하면서 인연을 끊을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하고 예의와 존중은 항상 중요하며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고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2300년 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자가 남긴 경계해야 할 8부류의 사람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계명이 오늘 들어보아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않는 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